네, 기초전자공학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조금 내용에 그 용어들이 좀 있어서 미리 얘기하자면 조금 그 구분을 해야 되는 조금 어려움이 사실 있는데 조금 신경 써서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전류의 세 가지 작용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었죠. 그 전류의 세 가지 작용에는 그 발열작용, 그 다음에 자기작용, 그 다음에 화학작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 했을 수도 있고 중학교 때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들어가기 전에 보기 위해서 미리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왔죠. 그래서 그걸 다루게 됐는데 그럼 전류작용 중에서 발열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전기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는 것. 자, 이게 발열 작용이 됩니다. 이거로 해서 뭐 그 응용으로는 뭐가 있나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 난로를 전기 난로 중에서 이렇게 켜면 밑에 그 불이 들어오는 그 뭐 우리 약간 난방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난로를 켤 때가 있죠. 자, 그런 종류들의 활용을 하기도 하고 뭐 필라멘트의 전구에 있어서도 발열 작용으로 인해서 전구도 발열 작용의 어떤 그 응용의 어떤 예입니다. 이제 전기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는 것. 그다음에 자기작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작용은 철심에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흐르게 하면 자기장이 발생한다라는. 전류가 흐르는 곳에 자기장 발생한다. 이거 앙페르의 법칙이 여기서 살짝 설명되기도 하지만 물론 앙페르라는 사람이 나오진 않았었죠. 그렇지만 이것은 오늘 앙페르의 법칙의 일부분이 등장할 텐데 그것랑 연관지어서도 어, 뭐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작용의 어떤 응용의 예로서는 어, 발, 그 변압기 또는 그 모터라든가 이런 발전기 중에서 모터 종류들 뭐 이런 것들이 자기작용에 의한 전류의 자기작용의 어떤 응용의 예가 되겠죠. 그리고 세 가지 작용 중에 화학작용이 있었죠. 화학작용은 전류의 어떤 작용에 여러 가지 물질의 화학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전류의 화학작용에 의해서 뭐 어떤 그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전류에서 발열도 되고 자기도 되고 화학작용도 되나 뭐 그렇게 하지만 단순한 내용이지만 생각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력이라는 그런 용어를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전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제까지 뭐 전력이 P 이렇게 해서 잘 알고 있는데 P라는 그 기호를 우리가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류가 1초간에 하는 일을 갖다 전력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1초간에 발생하는 열량이 1초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 단위는 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식이 P는 VI라고 되겠죠. P는 VI인데 이 V는 또다시 옴의 법칙에 의해서 IR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IR. 그래서 그걸 다시 쓰면은 i가 두 개가 되니까 i제곱 r이 되겠죠. 이렇게 i제곱 r이 될 수 있는데 이게 p가 i제곱 r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p는 v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여기서 한 가지 법칙이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줄의 법칙에서 이제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줄의 법칙에 대해서도 오늘 뭐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 전력에서 나오는 또 다른 용어 하나에는 전력량이었죠. 그 전력의 일을 한 시간을 곱한 값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전력은 1초 동안에 하는 일에 대한 거였지만 이 전력에다가 일을 한 시간을 곱한 값으로 그 전력 양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단위는 와트 아워라고 해서 WH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전력 양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마력이라는 게 있었죠. 생소하지만 마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력이라는 것의 의미는 1초간에 얼마만큼의 일을 하느냐를 나타내는 식으로서 기호는 PS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PS, 1PS라는 것은 736W가 되겠죠. 이것은 마력과 전력의 어떤 관계를 지금 표시해주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1마력은 736W 해서 이 와트가 들어있는 게 전력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또 이 마력을 다르게 표시를 하자면 1마력은 75kg의 무게를 1초간 1m 들어 올리는 일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말의 그림을 그려놓고서 말이 이렇게 끌어당겨 올리는 그런 그림이 있었죠. 75kg이 보통 성인 남성의 몸무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쉽게 끌어올릴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말이 한다고 했겠죠. 물론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런 분도 있긴 하겠죠. 네. 줄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줄의 법칙을 이제 풀어서 보면 도체의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열량은 전류의 제곱과 저항을 곱한 값에 비례한다. 그래서 줄의 법칙에서 이 다루는 게 지금 P는 P는 VI라는 얘기가 있었죠. 앞에서 봤던 그 식인데 이 줄의 법칙에서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열량을 줄열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결국 줄열은 전류가 더 세거나 또는 저항이 더 크면은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열량을 단위를 Q라고 보고 우리 읽을 때 줄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은 I 제곱, 전류 제곱 곱하기 저항 곱하기 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시간은 분 등이 아니고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는 초가 될 것이고 저항은 R이죠. 저항은 R인데 전류도 I지만 전류가 암페어일 수도 있고 미리암페어가 올 수도 있겠지만 저항도 역시 킬로가 올 수도 있겠죠. 자, 어떤 게 오든 열량 계산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걸 다르게 또 적으면 발열량을 W라는 그렇게 표시로도 쓰기 때문에 W는 I제곱 R 이렇게만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이 줄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많이 쓸 때 P는 VI, V 곱하기 I 이렇게 많이 쓰는데 지금 여기 E가 역시 전압이라서 EI라고 표시를 했죠. 그다음 또 다르게 P는 I제곱 R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하면 전력이 나온다라는 얘기. 또 전력은 다시 R분의 E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는 다시 하면 어떻게 될까요? R분의 V의 제곱이라고 바꿔 쓸 수 있겠죠. E를 V로 표시하기 때문에 볼테지니까. 자, 이렇게 줄의 법칙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력과 줄의 법칙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짚고 지나가야 될 그 한 가지가 있었는데 1줄이라는 것을 칼로리로 이제 환산할 때 0.24 칼로리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1줄은 0.24 칼로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줄열을 칼로리로 변환을 할 때는 앞에다가 0.24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0.24 곱하기 전류의 제곱, 전류 제곱 곱하기 저항, 곱하기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열량, 칼로리는 0.24 곱하기 전류 제곱, 곱하기 저항 곱하기 시간이다 라는 얘기죠. 시간의 기준은 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렇게가 될 텐데 우리가 W는 I제곱 R이라는 여기 나오는 게 있죠. 다른 게 발열량 이렇게 있는데 또 교류에 대해서는 전류의 시료값을 I라 하면 이 식이 성립을 하는데 직류인 경우에는 도선의 양끝 사이의 전압 V는 옴의 법칙에 따라서 V는 IR로 주어지니까 이 관계식이라는 것은 W는 VI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자 결국 얘는 교류 A식
대한 어떤 그 표시의 느낌, 다음에 이쪽은 DC에 대한 어떤 표시의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관계식에서 그 W는 VI로 쓸 수 있다. P는 VI인데 W는 VI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여기를 W로 바꿔서 쓸 수 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 전압 V를 가해서 전류 I를 흘릴 때 기전력의 일률, 즉 1초간에 하는 일은 VI 와트이므로 줄의 법칙은 발열량이 기전력의 일률과 같다는 것을 사실상 말해주는 거죠. 중요한 말입니다. 발열량이 기전력의 일률과 같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었고,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게 될 것은 전기와 자석의 관계가 될 텐데, 이 전기와 자석의 관계 내용 중에 너무나 많은 용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주의해서 좀 봐야 될 텐데,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또 자석의 성질, 자석의 작용, 자석은 철을 당긴다. 자석은 철을 당긴다는 말은 이런 뜻이 되겠죠. 자기 유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기 유도를 이야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일시자석과 영구자석이라는 말이 뒤에 나오죠. 일시자석과 영구자석이라는 것도 역시 새로운 그 용어가 지금 될 겁니다. 그다음 분자자석설이라는 어떤 그 내용이 나오고, 전류와 자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그 다루게 됐고, 전기와 자석의 관계를 이야기하게 하는데 그 전에 전류와 자계와의 관계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코일이 만드는 자계, 그다음 코일과 전자석의 차이점, 또 자석과 자기회로, 자석이라는 것도 여기 나왔죠. 자석, 또 전자석이라는 말도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로와 전기 회로의 비교, 역시 전기와 자석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회로와 전기 회로의 비교가 있을 것이고, 자속 밀도, 자화력, 투자율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들은 세 가지는 간단한 식이 존재합니다. 그 아마 그 상위 과목에서 투자율 어디에 전자의 투자율을 곱해야 된다든가 이런 그 표현을 쓰기 때문에 자속 밀도를 곱한다든가, 그렇다 보니까 요것들은 요 용어들도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이 뭔지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화 곡선이라는 게 나오고 자기 포화라는 용어, 또 잔류자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것들에 대해서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많이 듣던 것들이 대부분은 나오는데 듣던 그 용어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그 용어들을 조심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많이 나오니까 안 헷갈려야 되고, 어렵지도 않고 평이한 것들이기 때문에 또 거기다 많이 쓰이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를 중요하게 찝어본다면 그 다음에 자기 유도라는 것, 일시자석, 영구자석 이 표시에서는 그렇죠. 또 분자자석설이라는 거 중요한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전자석이라든가 자속, 그 다음에 이 자속 밀도라든가 자화력, 투자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화 곡선, 자기포화, 잔류자기도 역시 알아야 되는 그런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좀 주의해서 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짚고 들어갑니다. 그럼 자기라는 게 먼저 나왔죠. 그 자기라는 게 나왔는데, 자기는 자철광과 같은 그 어떤 강물이 철이나 니켈 등을 끌어당기는 힘을 자기라고 합니다. 왜 자철광이에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자철광은 천연 자석입니다. 그래서 주요 성분이 Fe라는 것, 또 O라는 것이 있는데 Fe 3개랑 O 4개가 합쳐져서 어떤 자철광 성분을 이룬다는 얘기죠. 얘는 어디 가서 가까이 되면 그 딸려오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강물 같은 것들이 이제 철들이 딸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힘을 끌어당기는 힘을 자기라고 하는데, 자석에는 자철광과 같은 자연 자석 외에 인공적으로 만든 그 영구 자석도 있고,
또 그 모양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사용했던 것들이 뭐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이 되겠죠. 어릴 때 뭐 초등학교 교실에서 사용한 그 자석들, 뭐 아니면 사서 뭐 써봤다든가 그런 것들이 되죠. 자, 여기서 또 자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자성은 자기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용어가 계속 등장을 하죠. 다음에 자석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썼던 말이죠. 자성을 가진 물체가 자석이란 얘기죠. 자성은 자기의 성질이고. 여기 이제 봤던 자철광과 같은 천연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그 천연 자석들은 보면 그 뭐 이런 얘가 천연 자석이란 얘기죠. 자철광. 근데 밑에 뭐가 딸려 있냐 하면, 여기 밑에 이렇게 그 나사못들이 지금 있죠. 나사못 같은 것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데, 얘는 가까이 가져가기만 해도 이렇게 다 딸라서 붙는 거죠. 힘이 좋아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착착 날아가서 거기다 붙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천연 자석이 되겠죠. 또 이 뭐 다른 모양은 보면 그 막대 자석이 되겠는데, 이 막대 자석이 이제 많이 봤던, 여기가 N극이 뭐 N극이 쪽 편에 있고 S극이 있는 그런 막대 자석, 어릴 때 봤던 그런 자석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옆에는 좀 이렇게 둥글게 말발굽 밑에 붙어 있는 거, 이쪽 편이 N극이고 여기가 N극, S극인 말굽 자석이죠. 이렇게 그 모양에 따라서 약간 분류가 이게 자석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이 자석들의 성질을 살펴보면, 그 먼저 자극이라는 또 용어가 나오죠. 자극, 자력, 자개는 자장이라는 뜻도 됩니다. 또 자력선이라는 그런 용어도 지금 나옵니다. 이 자석의 성질에서 자극이라는 것은 어떤 자석의 양 끝부분이 되겠죠.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자극은 N극과 S극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이 극은 단독으로는 절대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자극은 어떻게 보면 전기의 어떤 플러스랑 마이너스와 같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같은 자극끼리는 서로 반발을 하고, 또 다른 자극끼리는 서로 흡인을 한다는 얘기, 서로 달라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서로 흡수하듯이 막 이렇게 땡겨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N극끼리 하면 반발, N극과 S끼리 붙는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 흡인과 반발하는 힘을 자력이라고 합니다. 흡인과 반발하는 힘을 자력이라고 표현을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자개라는 말도 자개랑 자장은 똑같은 뜻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력이 작용하는 공간, 흡인과 반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얘기죠. 자력이 작용하는 공간, 또는 뭐 자기의 힘이 미치는 범위, 뭐 이런 곳을 자개 또는 자장, 이런 그 단어는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자개라는 말을 쓴다든가 자장이란 말을 쓰면 그 주위에 뭐 미치는 범위가 된다. 자석이 미치는 범위 또는 자개가 그 자력이 미치는 범위,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력선이라는 게 있는데,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의 힘을 가진 선이죠. 자극 근처에서 밀집하고 멀어질수록 적어집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 해봤던 실험이 있었죠. 쇳가루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 자석 주위에 N극이나 S극 주위에 붙여보면 이렇게 막 그 모양이 N극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S극 쪽에 붙어 있고 이렇게 뻗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선이 바로 자력선이 될 수 있는데, 자력선의 분포를 보면 이렇게 N에서 S 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얘는 이렇게 뻗어 나가는데 얘는 이렇게 들어오죠. S극 쪽은. 자, 들어오는 방향이라는 얘기. 그래서 N에서 S로 간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그 자극 근처에서는 밀집하고 멀어질수록 이렇게 적어진다. 여기 근처가 이렇게 밀집하죠.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 그러면 이 그 지구와의 지침 관계를 자석의 성질을 보면, 지구도 사실은 거대한 그 자석이죠. N극에서 S극으로 큰 자력선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작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S극이죠. 여기는 N극이네요. 자, N극에서 S극으로 자력이 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 이 그림이 지금 교재에서 갖고 왔는데 그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방향이 돼야 되는데 자, 요거는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화살표 방향이 잘못됐습니까? 자력선 방향이 N에서 S로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그렇고 내부에서는 S에서 N 쪽으로 이렇게 흐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N에서 S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뭐 자석 가까이에 다른 자석이나 철편을 가져가면 이 철편에도 자력이 작용하는데 이와 같이 자력을 작용하는 공간을 자개 또는 자장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지침을 붙이죠. 지침이 아닌 자침, 우리가 나침판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자석을 자유로이 회전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항상 남북을 가리키는 것. 이 현상을 이용해서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나침판을 갖다 놓으면 위쪽이 지금 어떻게 N쪽을 향하죠. 왜 N쪽이 위쪽을 향하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위에가 지금 S가 있기 때문에 이 N 방향이 위쪽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지구는 북극 쪽이 S극입니다. 북극 쪽이 S극이고, 자, 사람들 거꾸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북극 근처를 S극이라고 하고, 남극 근처를 N극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석이란 얘기죠. 지작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북극 근처에, 지금, 여기에 지금 N이란 얘기죠. 이쪽이 N이고, S죠. 자, 표시를 잘못했으니까, 자, 좀 치우고, 자, 여기를 북극이니까 S고 남극에 N이 있습니다. N이 있으면 지침을 넣으면 자, N이 어디에 딸려가냐면 S에 딸려가야 되죠. 그래서 N이 S에 딸려가려고 하다 보니 지금 이 여기 N이 있던 N이 지금 S에 딸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N 방향이 나침판이 그 N이 가리키는 쪽이 북쪽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침판은 그렇지만 실제로 북극은 S극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서로 붙을 수 있어서 그런 증상이 있다. 그래서 여기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지금 N에서 자력선이 S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재인데 교재가 지금 그림이 조금 이상이 있네요. 자, 제가 다른 데 그림을 굳이 안 갖고 와도 교재에 지구가 있어서 그대로 갖고 왔더니 자력선 방향이 조금 이상이 있죠. 자, 이 방향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자, 이 방향 이렇게 해야 되고, 자, 이렇게 바꿔야 되죠. 내부에서는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걸 주의해서, 그림이 지금 뒤집어져 있으니까 주의해서 보기 바랍니다. 그럼 자기의 그 자석의 작용은, 뭐 우리가 뭐 어릴 때 역시 해봤지만 자석 위에 철분이라고 하는 게 쇳가루를 뿌리면 곡선을 그리게 되죠. 이 곡선을 그리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석의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의 힘을 가진 선, 이게 자력선이라고 했죠. 이 자력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철가루가 이런 모양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놓여진다는 얘기죠. 이런 모양으로 놓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력선의 정리라는 그 네 가지 정리가 지금 나오죠. 그 자력선의 정리 네 가지를 보면 첫 번째 자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한다. 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력선의 방향으로 자개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자력선의 방향으로. 자, 자력선이 이렇게 돌면 자개의 방향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력선의 밀도로 자개의 세기를 나타낸다. 자력선의 밀도라는 것이 자속 밀도입니다.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자속 밀도란 얘기죠. 자력선의 밀도가. 자, 이것으로 자개의 세기를 표시한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고 그리고 또 자력선은 서로 물리치며 어울리지 않는다. 자, 요것은 이제 기억하기가 조금 이게 뭐지라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서로 물리치며 어울리지 않는,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죠.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역시 이 네 가지는 조금 기억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성질이고 정리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림으로서 보면 두 개의 그 자석이 여기 놓여 있죠. 근데 그 자석이
지금 S극이 이렇게 맞붙는 곳에 한쪽은 S극이고 한쪽은 N극입니다. 서로 다른 극을 놓아 놓으니까 자력선이 어떻게 되나요? 자력선이 지금 이렇게 넓게 펼쳐져서 마치 한 개의 자석처럼 행동을 하니까 이렇게 놓여지는 거죠. 이렇게 놓여지는 지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것을 보니까 두 개를 놨는데 이번에는 뭐가 틀리냐 하면 여기가 N극, 여기도 같은 극끼리 이렇게 놨다는 얘기죠. 지금 같은 거를 놓으니까 지금 이 보면 얘도 N극이고 얘도 N극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력선이 이렇게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린다. 이 말이 여기가 지금 연결이 되고 서로 겹쳐지는 자력선이 하나도 없죠. 자력선은 서로 물리치며 어울리지 않는다. 교차하지 않는다는 성질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개를 뭉쳐놔도 지금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길게 한 개로 인식해서 붙죠. 서로 뭉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따로 이렇게 서로 밀치는 극끼리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각각 지각각 따로 이렇게 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석의 어떤 자력선의 어떤 그 성질일 또 아니면 자력선의 정리라고 해서 네 가지가 되는데 이 특징을 조금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